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돼서 그때도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기존의 민간 제공 서비스 부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아까 전에 수석 전문위원께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이 5,800여 개, 종사자가 56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은 올해 20년 160여 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약 3,500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6%에 불과한 비율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 처우를 견인하겠다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고, 두 번째로 서비스의 효과성 면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의 서비스보다 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803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은 민간 위탁시설은 평균 90.6점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은 48.5점입니다.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공공기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라는 기대 효과보다는 공공이라는 측면에 내재되어 있는 경직성으로 말미에서 민간 서비스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장점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민간 서비스 종사자와 사회서비스원 산하 시설 종사자 간 처우의 불균형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을 통해서 신분 안정화 및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4%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처우를 요구하는 노조 측의 어떤 목소리에 국가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취업이 또 다른 복불복 또 인국공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섯 번째, 제출된 법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 중 조사 연구, 지도 감독 등 업무는 기존의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중복 투자의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섯 번째, 기존의 민간 서비스를 공공에서 회수해서 직영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공공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그 목표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으로 이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먹기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앉히거나 또 정부에서 또 측근들을 정권에 기여한 측근들을 앉히기 위한 자리로 악용될 수 있다. 복지부가 2020년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다가 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을 몇 군데라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법을 추진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게 이게 올바른 순서지. 지금 법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올해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현재 민간 복지단체들의 참여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가 근간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체계에서 민간 제공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재고, 그 다음에 체질 개선 노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공공 영역이 무조건 흡수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이끌어온 수많은 복지 주체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민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대구, 경남, 경기도 이제 4개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자면은 여기 민간이 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사업이 있는데 글쎄요, 9가지 사업 열거가 돼 있는데 재난 시에 긴급돌봄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 사업은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뭐 일반 지자체 산하의 어떤 그 민간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민간하고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민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는 분명히 공공재로 정부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부분을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경쟁? 그래요. 뭐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경쟁은 필요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게 경쟁이 됩니까? 공정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사 임금 처우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죠. 우리 30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 정부가 그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못 맞춰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그 현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고 이게 공공으로 이 사업들을 회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 민간 서비스 부분에 사회복지사들과의 그 갭을 발생을 시키면은 그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일례를 또 하나 들자면은 지금 활동지원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시간제 단위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는 철저하게 시간당 급여로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급여를 지금 보장해주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7만 8천여 명의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지원인들 같은 경우에 그 정부가 이제 앞으로 다 생활임금 지원해줄 자신 있어요?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그 노동계로부터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과 공공이 무한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 부분 그래요.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장관님 말씀대로 인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에 국한해서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